10배의 법칙. 아마 당신은 이 책을 집으면서 10배의 법칙이 정확히 뭘까?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10배의 법칙은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을 위한 성배다. 성공은 궁극적으로 10배의 법칙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다. 10배의 법칙은 성공을 보장하는 생각과 행동의 올바른 수준을 설정해준다. 그래서 삶과 커리어 전반에 걸쳐 올바른 수준의 생각과 행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10배의 법칙은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심어주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준다.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불안감을 잠재우며 목적의식을 불어넣는다. 이 법칙을 잘 적용하면 당신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고 원대한 꿈과 목표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성공한 분야에서 한 가지 원칙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10배의 법칙이다. 성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어떤 꿈이든 어떤 상황이든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10배 더 원대하게 하고 행동을 10배 더 많이 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나는 10배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인생을 더 수월하게 즐겁게 만들며 더 많은 시간 여유를 주는지 설명할 것이다. 평생 성공을 연구해온 결과 나는 10배의 법칙이야말로 성공의 유일한 요소임을 확신하게 됐다. 성공한 사람들은 10배의 법칙을 잘 활용해 자신이 꿈꾸는 삶을 이룬다. 10배의 법칙에 보통 수준이란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을 제대로 정의 내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다들 최소한 인생의 어느 한 영역에서든 뭔가를 더 누리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책의 독자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어느 누가 더 나은 뭔가를 마다하겠는가? 더 좋은 인간관계, 사랑하는 이와 보내는 더 많은 시간, 더 중요한 경험, 더 멋진 몸매와 더 건강한 신체, 더 넘치는 활력, 더 많은 영적 지식, 공공선에 이바지할 더 많은 능력, 이러한 것들이 무수한 사람이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특성이다. 그리고 이 모두에 내재된 공통점은 더 나아지고 싶다는 갈망이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 체중 감량이든 책 쓰기든 억만장자되기든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갈망은 당신을 행동하게 하는 몹시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목표 하나하나가 당신의 잠재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미래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든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전념하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10배 더 많이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뒤이어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와 더불어 다이어트 실패, 결혼 실패, 경제적 어려움 같은 문제는 행동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 10배의 법칙의 핵심은 이렇다.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 그런 다음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 엄청난 생각을 한 다음에는 엄청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10배의 법칙에 보통 수준이란 없다.
10배의 법칙은 말 그대로 10배의 법칙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전적으로 지배정신과 관련 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기꺼이 해야 한다. 심지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행동도 해야 한다. 이 지배정신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과는 전혀 관련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우는 본이 된다. 당신의 마인드셋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단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생각으로 목표에 접근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모든 영역을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기 위해 비합리적인 행동을 과감하게 한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과를 제안하기 시작하면 목표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행동 역시 제한하게 된다. 토끼의 속도와 거북이의 끈기를 동시에 가져라. 많은 사람은 올인이라는 말을 포커 용어로 알고 있다. 올인은 포커 플레이어가 돈을 모두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가진 칩을 한 판에 전부 거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돈을 다 잃거나 아니면 판돈을 모두 딴다. 물론 여기서는 돈이나 칩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베팅, 바로 노력, 창의력, 에너지, 아이디어, 끈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엄청난 수준의 행동은 포커판의 칩과 다르다. 당신의 인생에서 행동이라는 칩은 고갈되는 법이 없다. 어떠한 일에 전념한다고 해서 에너지와 노력을 다 써버리는 법도 없다. 당신이 가진 가장 값비싼 칩은 당신의 마인드셋, 행동, 창의력이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에너지를 올인할 수 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올인할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에서는 대부분 올인하는 마인드셋을 경계한다.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걸 걸지 말고 안전하게 하라고 배운다. 큰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고 손실을 최소화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조언을 듣는다. 그렇지만 이런 마인드셋은 당신의 에너지, 창의력, 노력이 물질처럼 재생 불가능하고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다. 물론 인생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한계 짓지 않는 한 당신은 한계가 없다. 행동에 대한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당신이 얼마나 여러 번 행동할 수 있는지 횟수에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실패하거나 성공할 수 있다. 거듭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처음부터 펜스를 넘겠다는 생각으로 배트를 휘둘러 공을 맞히지 않는다면 홈런을 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올인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다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물론 이 우화의 교훈은 거북이는 서두르지 않고 느리지만 꾸준하게 갔기 때문에 성공했고 토끼는 급하게 뛰어가다 금방 지쳤기 때문에 승리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이 우화는 거북이가 되라는, 즉 목표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가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데 만일 토끼의 속도와 거북이의 끈기를 가진 또 다른 주자가 있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 주자는 토끼와 거북이를 압도해
경쟁 자체가 안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 우화의 제목은 압도하라가 되지 않았을까? 토끼와 거북이의 특성을 동시에 갖추고 목표에 접근하라. 처음부터 거침없이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경주 내내 그 속도와 끈기를 유지하라. 기억하라. 다시 일어나 경주할 수 있는 횟수에는 한계가 없다.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실패란 없다. 당신의 에너지나 창의력을 모두 써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일도 결코 없다. 새로운 꿈을 꾸고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다르게 보고 거듭해서 전화 걸고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끈기 있게 행동하는 능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패가 안 되면 다른 패를 던지면 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잡으면 된다. 당신이 에너지와 창의력, 끈기를 맡겨놓은 은행이 그것들을 계속 새로 채워주는데 올인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올인하지 못하겠다면 사업을 접어라. 사업가, 특히 세일즈맨은 올인하지 못할 때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첫 책, 생존을 위해 팔아라. 셀 투 서비스에서 다룬 주제 중 하나가 이것이다. 많은 세일즈 전문가가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자신이 정말로 한 노력보다 훨씬 크게 자기 공로를 부풀린다. 그리고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그들 대부분은 고객에게 판매 제안을 5배로 하기는커녕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최근 한 세계적인 기업이 미스터리 쇼핑 캠페인을 수행해 달라고 의뢰를 한 적이 있다.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파악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미스터리 쇼핑은 일반 고객으로 가장한 조사자가 현장을 방문해 세일즈와 서비스의 질, 고객 응대를 비롯한 직무 수행 수준, 규정 준수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해 비즈니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케팅 조사 방법이다. 우리는 어느 지점에 문제가 가장 많은지 정보를 모았다. 그리고 500개가 넘는 지점을 방문해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고객에게 제품을 설명하는지 조사했다. 놀랍게도 우리가 방문한 지점의 63%가 고객에게 제품 구매 제안을 아예 하지 않았다. 우리가 고객을 가장해 물건에 관심을 보였는데도 말이다. 이 회사는 제품 교육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과 그들의 영업팀은 제품을 몰라서 팔지 못하는 게 아니었다. 실패와 거절이 두려워서 올인은 고사하고 포커판에 들어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고객이 방문하거나 고객을 방문해 제품을 설명할 기회를 얻었을 때 적극적으로 제품 홍보와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아예 접는 게 좋다. 사회는 우리에게 고객이나 기회를 만날 때 올인하지 말고 안전하게 접근하라고 가르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가르침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세일즈맨의 성공률을 반영하는 이른바 세일즈 마감 비율 같은 것이 그 사례다. 나는 어떨 것 같은가? 나는 만나는 모든 고객에게 항상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마감 비율은 가장 낮지만 실적은 가장 좋다. 올인하라. 얼마나 자주 판돈을 날리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칩을 재충전하고 다시 판에 뛰어들 뿐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물건을 팔기 위해
당신이 올인한다고 해서 무슨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물론 고객을 놓칠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어떤가? 당신에게는 여전히 무한한 자원이 있고 다음 고객에게 또 올인할 수 있다. 얻을 것만 있고 잃을 것은 전혀 없다는 말이다. 다시 올인할 때 접근법만 달리하면 된다. 무리한 약속을 하고 그 이상을 주라. 이제 무리한 약속이라는 주제를 생각해보자.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고객에게 무리한 약속을 하는 사람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며 이런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 더 적게 약속하고 더 많이 주라라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는가. 이처럼 역설적이고 터무니없는 말이 또 있을까? 브로드웨이 공연을 대중에게 광고한다고 해보자. 보통의 가창력을 지닌 그저 그런 출연진을 공개한 다음 가만히 있다가 개봉일에 광고한 것 이상의 공연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당연히 아니다. 아마 과장 광고를 하면 위험 부담이 있어서 더 적게 약속하라고 하는 건지 모른다. 아니, 있는 그대로 광고하는 것조차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약속한 대로 좋은 공연을 보여주지 못하면 관객의 불만을 사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 이상으로 좋은 공연을 펼치면 어떻겠는가? 화려한 출연진을 광고하고 사람들이 공연을 보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든다면 고객에게 무리한 약속을 하라.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주어라. 나는 무리한 약속을 할수록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리한 약속을 하는 일은 고객과 나 자신에게 내 역량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장과 고객, 가족에게 에너지를 더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내가 하겠다고 말한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는 더욱 커진다. 이 의지는 당연히 평소의 노력이 아닌 10배의 노력으로 행동하려는 생각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을 안전하게 진행하느라 또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10배가 아닌 평소보다 10% 더 많은 것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그것마저 지키지 못한다. 대다수의 사업가가 직면하는 공통 문제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제품을 설명하기 위한 면담 횟수 늘리기다. 그런데 정작 고객을 만나면 무리한 약속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상대방은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기꺼이 냈는데 말이다. 거창하게 주장하고 무리하게 약속하고 극단적으로 장담하면 당신은 즉시 다수의 세일즈맨과 차별화된다. 그리고 당신은 강제적으로 성과를 10배 더 높게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면담 횟수를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사람에게 당신의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그들이 당신과 만나기 위해 반드시 시간을 내야 하는 더 강력한 이유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무리한 약속하기라는 개념은 잠재 고객에 대한 후속 조치, 홍보물, 우편, 이메일, 소셜미디어, 전화, 방문, 이벤트, 상담 등 세일즈의 모든 과정에 적용된다. 당신의 에너지, 능력, 창의력, 끈기를 무리하게 발휘하라. 어떤 활동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모든 순간에 올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라. 많은 사람이 걱정하듯 당신도 약속한 것을 제공하지 못할까봐 걱정할지 모른다.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당신에게는 문제가 생겨야 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발전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다. 그러니 일단 무리하게 약속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어떻게 성과를 낼지는 나중에 알아내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단순히 행동하기를 귀찮아한다.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한다. 새로운 문제에 맞서지 않고 낡은 문제를 계속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 당신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당신은 행동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새로운 문제와 난관에 부딪혀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당신은 계속 해법을 찾거나 스스로 해법을 만들게 될 것이다. 당신 식당에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 식당 밖까지 줄을 선다면 또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식당에 손님이 너무 많다면 정말 좋지 않겠는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성공한 사람은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를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라. 무리한 약속을 하고 올인해야 한다. 엄청난 수준의 행동을 한 다음 후속 조치로 또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라. 이 과정에서 당신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당신 자신조차 놀랄 수준의 성과를 낼 것이다.